네, 매주 토요일 화쟁 토론 오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허은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송갑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개인적인 발언하면 또 뭐라 할 수도 있습니다. 송갑석 의원님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네. 저희 학교에서 많이 봤습니다. 항상 올라오셔서 투쟁을 많이 하셨던 어디 학교? 전대협 의장이셨잖아요. 네. 예, 저는 이제 모 대학이었습니다. 서울에. 예. 네. 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컴플레인 전화 올 것 같아요. 컴플레인 전화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예. 아 그리고 한일 의원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허은하 의원께서 출전도 하셨고 골을 넣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 한일 축구 역사상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골 아하. 1호입니다. 최초. 헌정사상 최초라고요? 네, 최초. 출전은 최초 아니죠? 출전은 여성 의원들이 늘 해왔고 네, 늘 해왔죠. 네. 한 명씩 이제 그 여성 의원들이 출전을 하는데 최초의 골이라 그래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기상도 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 골을 아무도 안 막은 거 아니에요? 왜 어떻게 넣을 수가 있어? 아 이렇게 표현하면 또 컴플레인 들어오나요? 예. 연습을 열심히 했었고요. 예. 우리 그 조혜진 의원께서 어시스트를 너무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그 택배라 그러죠. 택배. 조규성 택배 선수에게 딱 던지듯이 주셔가지고 연습한 대로 제 발에 와서 제가 탕 쳤더니 들어갔습니다. 예, 예.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좀 네. 길어진 것 같아서. 전화 올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출판기념회 의원님 출판에 오셨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네. 총선 전략이 아니냐 뭐 이런 총선 전을 앞둔 포석 그러니까 좀 포석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누가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당시 수석 대변인이었고 저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직접 오래간만에 얼굴 보여주신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고 또 저희 의원님들이 35분 이상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너무나 이제 좋은 분들 많은 분들 얼굴 뵐 수 있어서 좋았고 이준석 대표가 총선 준비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노원구에서 그 세 번 이제 패하셨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꼭 승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제 책도 예. 이번에 우리 그러니까 국회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보수 정당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브랜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함께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송현 정치를 책- 디자인하다라는 책입니다. 늘 디자인 이미지 컨설팅 이런 쪽으로 좀 다릅니다. 한번 꼭 읽어봐 주시고요. 네. 예, 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저자의 책은 사주시는 것이.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도 책 한번 내시고 이제 출판기념회도 하시고 저희는 상당히 아무래도 뭐 계획이- 정치인들은 총선 즈음에 맞춰서 그렇죠. 하니까요. 예. 내년 시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신 건데 저는 그래서 일부러 미리 한 겁니다. 오해받을까 봐. 아 너무 임박해서 하면 오해받으니까. 네, 초선이기도 하고 제 네. 전문성 저는 늘 1년에 한 번씩 책을 네. 냈던 사람이라 예, 그렇게 책을 낸 것이다. 라는 알겠습니다. 말씀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히려 현안 얘기하실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 이제 발의가 됐는데 뭐 이거 안 받아주면 탄핵안까지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의원님은 이거 민주당은 이게 뭐 어떤 정략적인 뭐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인가요? 아니면 진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민주당이 좀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참담한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왜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게 됐는지, 왜 협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좀 살펴서 되돌려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핵심 라인이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해서 감사원 조사를 맡겠다고 예. 사실 그때 당론으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예. 그 내용이 뭔지는 아실 것이에요. 박 전 원장이 이미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인은 감사원이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명시한 법안을 발의를 하셨거든요.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해임 건의안이든 탄핵 소추안이든 그게 받아들여지면은 이상민 장관이 민간인이 되니까 국정조사를 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앞과 뒤가 다른 거죠. 이때는 필요하고 저 때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러한 접근 그것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좀 거부를 하면 예.
이게 유가족하고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 될 텐데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그래서 유가족과 국민 관점에서 그날의 원인과 또 책임 규명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황운하 의원님 얘기는 재발 방지 진상 규명에 도움이 안 될 거란 얘기예요. 이 해임 건의안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한 가지 장면이 네.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과 네. 관련해서 정부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요. 그 자리에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 그다음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예, 맞아요.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좋은 이야기나 하면 모르겠는데 뭐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불법 파업이고 정치 파업이다. 이러면서 이제 강경 대응을 말하는 자리였거든요. 저는 참 이 국민과 유가족 입장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을 때 얼마나 참담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정략적이다라고 한다면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그냥 뭐 국정조사 들어가서 거기에서 증인으로 불러서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정략적으로 비치지 않고 무난하게 해가는 방식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네, 네.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만큼 벌써 한 달도 지난 일 아닙니까? 네. 예.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뭐 유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국민들은 특히나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이 있다. 또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차례 뭐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진 국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또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안까지는 뭐 이제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는 하기는 했는데 그것은 또 상황을 그때 상황을 봐서 또 뭐 해나갈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허은하 의원님 감사를 야 3당만 하면은 이게 별로 실효가 없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할 바에는 뭐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미 이제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얘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진짜 그 국정조사의 목적이 책임 규명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퀘스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안전에 대한 행정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책임져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물론 앞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다면은 이런 논란은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 뒤에 이제 여야가 국민들께 현직인 행안부 장관 불러서 국정조사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불러다 놓고 함께 국정조사 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분들은 이렇게 이상민 행정장관이 이제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핵심 관련자이기 때문에 네. 국정감사에서 이분이 빠진 상태에서 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진상 규명이 되겠느냐 가뜩이나 지금 수사도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때 장관의 신분으로 있느냐 그 신분으로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국정조사 때 그런 문제가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직결되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의 자리에 없더라도 국정조사에서는 충분히 뭐 출석 요구도 할 거고 또 출석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 국정조사가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미 뭐 그 책임이야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이미 뭐 국민들도 그렇고 뭐 정치권에서도 모두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포괄적으로 행안부뿐만이 아니라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후에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제도적인 것을 보완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를 폭넓게 이야기하는 게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크게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어쨌든 지금 이 이상민 장관 문제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의원님 그 대통령과 워낙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이게 수족을 잘라내는 기분이 아니겠냐.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고 국정조사 하기도 전에 그 퇴임을 시키는 게 사퇴시키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특수본 수사가 마무리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 그 여당 쪽에서는. 그렇죠. 수사가 먼저 마무리돼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수사를 통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경찰이 눈치를 볼 것이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민주당이. 예. 그러다 보니까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로 가셨어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지금 그래서 함께 그럼 국정조사 하자 한 거죠. 장관은 지금 물러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국정조사에서 장관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자라고 했었던 분들이 민주당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국정조사 합의하고 나서 왜 갑자기 또 이렇게 해임안을 가지고 나왔는지 그 부분은 솔직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안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행안부 장관 불러다가 국정조사 하면 되는 거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송갑식 의원께서는 거치 판단에 이미 때를 놓쳤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이미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은 나는 이제 다 비웠다 이런 식으로 먼저 해놓고 이제 응했어야 된다. 거치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는 행안부 장관 본인의 태도도 여러 가지로 그 후에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도 해외 순방 나갈 때 또 들어올 때 어깨를 툭툭 친다거나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뭐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에게 이 장관은 경질하거나 명예롭게 뭐 사퇴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무슨 민주당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근데 문제는 참 심각한 말인데 그 뒤에 또 대통령실에서 부인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뭐 정말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야당을 대하는 대통령의 태도고 이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게 민주당 같은 소리나요? 저 국민의 소리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계속 이 국정조사의 문제와는 별개로 인사권자의 태도 또 본인의 태도 이런 것들이 별개로 쌓여가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도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지속적으로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직 물러나지 않은 상태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야가 국민들께 행안부 장관 불러서 국정조사하기로 말씀드렸으면은 그렇게 한 뒤에 거치 등 포함해서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는 거고요. 앞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도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속한다고 생각하고 또 말씀드렸지만 참사 당시에 재직 장관으로서 그 국정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도 또 그 수사 결과와 국정조사 이후에 마땅한 책임을 지는 것도 국가의 무한 책임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물러나야 될 책임도 있지만 숨김없이 진실을 밝혀주는 것도 책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장관이 이제 이런 그 절차라든지 이게 다 마무리된 다음에는 뭐 이제 홀가분하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당 쪽에서는. 그게 이제 이 장관 이야기하는 폼나게하고 연결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참 이런 참사 뒤끝에 보이는 그냥 경질됐느냐 안 됐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경질이 안 됐다 손 치더라도 그걸 대하는 되풀이 말씀드리지만 장관 본인의 언행, 그다음에 인사권자의 또 언행 이런 것들이 저로서는 참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과거에 이런 참사가 있었을 때 이런 태도를 보였던 적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뭐 다른 얘기를 좀 해보죠. 최근에 윤 대통령 정부 여당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엄격한 법치주의, 공권력을 엄정하게 집행을 하고 또 강성 노동운동, 불법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도 거기에 좀 맞춰서 얘기를 했고 말이죠. 이런 의지, 노력 이런 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허 의원님께서는? 우선 필요성이 있었고 기존 그 선거 때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절차는 진행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너무 무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옥새 파업인데 고공농성하다가 뭐 충돌이 빚은 용산 사태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야당에서는 공안 정국을 조성하려는 행위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의원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공안 정국 이야기까지는 너무 나간 네. 말씀인 것 같고요. 근데 법치주의 맞죠. 뭐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니까 우리나라가. 근데 그 당연한 말을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금 이제 법치주의 이야기가 지금 현재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네. 예. 근데 그게 대통령이 규정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불법 파업이고 하나는 정치 파업이다. 불법 파업은 아닌 건 분명하고요. 예, 불법 파업. 그러니까 파업의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한 파업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파업이 정말 그 뭐 법의 절차를 떠나서 온당한 거냐 아니냐의 판단은 또 이제 별개의 문제겠지만 네. 그다음에 정치 파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런 근거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치 파업이다라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너무 성급하게 규정을 하고 또 법치주의 말씀을 하시고 이러면 문제를 풀어가는데 일종의 어떤 가이드라인과 같은 것을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사태의 초기에 딱 규정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당 주무부처인 국토부하고 두 번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제 만났을 때도 한 40분 만에 예, 끝나고 40분 만에. 또 국토부는 이미 우리 손을 떠난 일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벌어진 파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것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국민들이 보기에 훨씬 더 유연하고 비상하게 해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너무 초기에 좀 섣부른 규정을 하고 시작하시지 그렇게 않는가 보시면.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또 일반 시민들 중에 이런 얘기 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이렇게 파업을 하는 분들이 우리가 노조 조직률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로 힘든 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따로 있고 이 파업을 하는 분들은 고임금에 상대적으로 그래도 여건이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배부른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물론 뭐 이것도 비판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그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에도 그런 시각으로 보는 분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시각으로 네. 보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다라고 저도 네. 알고 있고요. 그런데 고임금이냐 아니냐보다는 그 파업으로 인해서 이제 민생과 나라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저희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정부 조치가 취해야 할 조치는 엄정하게 취해야 네. 한다. 아마도 그 불법 집단 행동의 악순환을 끊겠다라는 그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경제부총리와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는 한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뭐 다시 네.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를 뿐만 아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좀 민생과 물류와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를 하면 예. 경제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기 때문에 좀 서로 좀 심각하게 예, 맞습니다. 생각하면서 예, 그런 어떤 게 면도 옳은 있죠. 건지를 좀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송 의원님은 그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시멘트 운동 사업자들에게는 업무 개시 명령서를 이제 보내고 있고 이제 철강이라든지 정유 사업자들에게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전에는 전례가 별로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엄정한 대응, 법적 조치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지나친 건지 어떤 시각 갖고 계세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법률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정부 때 법조항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 보니 그런 법이 있었네라고 하는 거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 번도 발동돼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은 안전임금제 문제 때문에 뭐 3년을 더 유예해서 시행하느냐 이 문제인데 올여름에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의 대화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그때 화물연대 측에서는 뭐 3년 유예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그 서로의 분위기가 있었고 그런데 많은 시간이 있었잖아요. 여름부터 지금까지면 뭐 많게는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황금 같은 시간은 낭비를 하고 정작 파업이 벌어지고 나니까 또 너무 성급하게 규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정말 무리한 법 집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허 의원이 여기 대해서 뭐 의견이 따로 있으신가요? 예. 뭐 정부의 이번 업무 개시 명령 그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 하루 손실액만 거의 3천억 원에 달했다고 하고 또 전국 주유소 곳곳이 지금 기름 대란 겪고 있는 거 아마 시민들이 느끼실 거고요. 전국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지금 중단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가뜩이나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또 부동산도 안 좋고 한데 이러한 파업으로 건설 공기가 좀 이렇게 지연이 되면은 건설 원가도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금융 비용이 늘어나서 건설업에 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화물연대라든지 이런 파업에 대해서 시민들은 부담을 좀 느낄 수도 있어요. 사실 경제적으로 워낙 어렵기 때문에. 뭐 당장 지금 뭐 서울 지하철 파업 때문에도 뭐 지금 아침 출퇴근길에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죠. 그리고 어느 나라나 이러한 파업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이해와 이 충돌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이 그 한 언론 매체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자택을 무단 침입해서 이제 불법으로 취재하려고 했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상당히 이게 김의겸 의원도 뭐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허은하님은 이런 걸 어떻게 보세요? 빨리 거리두기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일부에서 이번 일에 대해서 뭐 덥탐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차제 이제 민주당이 덧탐사하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선을 것이 그어야 된다? 민심에 가까워지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스스로는 이제 시민 언론 덧탐사라고 하는데 그냥 정치단체라든가 특정 정당을 위해서 반대편 정치 공격하기 위해서 이게 선전성동하는 모습에 더 가까운 게 아닌지 그런 모습 보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도한 취재, 인권 침해다. 이러한 정당한 언론 자유 보장을 해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조장을 해라는 건 이제 더 탐사 얘기고요. 의원님 뭐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아니 저는 확실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문제 있다 이런 반응은? 네, 뭐 집 앞에까지 가서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기존의 뭐 레거시 언론이든 새로운 뉴 미디어든 간에 또 뭐 그것이 진보 매체든 보수 매체든 간에 이런 식의 취재 관행으로 생산되는 뉴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부분에서는 분명합니다. 제 생각. 예,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군요. 네, 시간이 좀 애매한데요. 저는 이제 시간이 넘치는 것보다 모자란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쟁 토론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하루 되십시오. 허은하 의원, 송갑석 의원이었습니다.